삶을 바꾼 만남 읽어봅시다. 자, 여기는 그러면 일단 요 단원에서의 있는 내용, 단원의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읽을까?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전중후 과정을 따라서 읽기 방법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그러면서 이런 것을 글을 읽어 나갔을 때 어떤 액션 플랜이 있는지 액션 플랜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삶을 바꾼 만남이라고 하는 내용, 우리 교과서 본문 내용인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만남은 만남이다. 이거 정약용과 황상의 이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줄 때 이 부분에서 쓰인 어떤 표현들, 이것은 여기서 비슷한 발음이죠.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주제를 상징적으로 혹은 집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에요. 자, 집약적이라는 단어는 뭐니, 얘들아? 아주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했다라는 얘기죠.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내용이네? 좋은 내용. 좋은 내용. 그 만남 이후로는 더 이상 내가 예전에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이 만난 것은 아니래요. 만남이 맛있으려면 마음가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의 만남, 고장난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 정리해 주셔야 돼요. 손뼉 하나로는 박수 칠 수 없다,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사자성어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자체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만남. 음,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아, 이 글쓴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얘들아. 글쓴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글쓴이는 정약용이니? 아니에요. 황상이야? 아니야. 알겠지? 음, 다산 정약용과 그가 강진 유배상을 하던 시절의 황상입니다. 아, 이때 제자였구나. 시골의 학구에 불과했던 황상. 학구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되죠? 학구라는 단어 무슨 의미예요? 우리 공부만 열심히 하는 시골 촌뜨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뭐 반편까지는 아니야. 달밤에 나오는 그 황술관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황상이 쓴 치원유고를 뒤적일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가슴이 왜 뭉클해졌을까? 라는 질문 던질 수 있겠지? 읽기 중 활동으로.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우리 읽기 전 활동은 뭘 해야 돼? 읽기 전 활동은 책을 쓱 훑어봐야 돼. 책을 쓱 훑어보고 그리고 이런 제목들을 이런 제목들을 이런 제목들을 쑥 훑어보면서 내용을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제목일까? 라고 하면서. 혹은 그림 보면서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림 보면서 질문해도 괜찮은 이런 부분들을 읽기 전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도 만들고, 그리고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쓱 훑어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꼭.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죠. 요 만남이 하나의 그 문제 출제 포인트였고, 그리고 고장난명이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였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황상은 15살 나던 해 다산을 처음 만났고요. 강진으로 기항와 있었고요. 모두 다 꽁꽁 받아주려 하지 않았을 때 하늘 수 없이 기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식이란 단어 뭐예요? 기생충처럼 우리 기생충의 그 기자라고 했지? 밥을 먹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아둔하고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제자네요. 그런 제자를 위한 가르침. 자, 그럼 이 제목은 왜 있을까? 읽는 중에서도 질문 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 나갈 때
읽는 중 활동은 여러분들이 자기 언어화를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읽기 전 활동에서 질문했던 것을 답을 찾아야 돼요. 이런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과서 이후 내용을 공부하면은 이런 거 잘 안 되지. 근데 자기 언어화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자기 언어화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황상은, 자, 이런 제자를 위해서 가르침을 준 황상은 이런 사람이었대요. 볼 아전의 자식이었습니다. 아전이란 단어는 우리 벼슬이지, 그냥. 우리 저기 주민센터 공무원 정도? 공무원 위에 있는 공무원 구청장까지는 아니고 공무원 센터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음. 그래도 벼슬이에요, 벼슬. 아전이라고 하는 것도. 고을 벼슬이에요. 하급 관리 정도? 관리의 자식이에요.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몇 명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주먹집을 찾았습니다. 아우, 용기까지 있는 거. 그렇게 며칠 나서 근데 쭈뼛쭈뼛, 야, 용기는 났는데 어때 태도가? 쭈뼛쭈뼛 엉거주춤해. 에이씨, 뭐야, 용기를 냈으면 제대로 배워야지. 근데 쭈뼛쭈뼛하고 엉거주춤 글을 배운가? 잘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다사는 황상을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쭈뼛쭈뼛해? 너 왜 이렇게 엉거주춤해? 하면서 따로 얘기를 했어. 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너 왜 쭈뼛쭈뼛 하고 있어? 사실 혼내려고 얘기를 한 건데, 선생님 보기에는 혼내려고 한 것 같아. 얘가 자기 언어했지, 얘들아?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쁘고요. 앞뒤가 꼬막했고요. 분별력도 모자라요. 선생님이 가르침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공부가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못 따라가겠어요.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이 그냥 자기 언어화한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은.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황상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황상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해요. 왜? 자신을 낮췄잖아요. 그리고 신중해요. 겸손, 고 신중한 태도예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자만에 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이 표현을 우리 황상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 제시됐을까? 간접 제시됐을까?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얘들아. 잠깐만 안 간접. 들리니? 간접 제시지 얘들아. 간접 제시. 예. 간접 제시는 뭘로 제시하는 거야? 인물의 행동이라던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격을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접 제시예요. 자, 이런 소년에게 가서는 길을 응원을 해주네요. 그럼 할 수 있어. 얘들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 자기는 대명사야, 얘들아. 3인칭 제규칭 대명사예요. 어, 2인칭, 1인칭 제가요라는 표현 아닙니다. 지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한 데서 생기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죠. 나 똑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몰라. 이거 단점이네. 그치? 한 번만 알면 우리 다 외우는 사람들은 깊게 생각 못 한대. 또 금세 잊고 말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암기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암기한다고 해서 다 외우는 거 아니야. 깊게 생각해야 돼. 자기 언어화 해야 돼. 알겠지?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낸 사람도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경박하다라는 거는 깊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볍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가벼워. 라는 의미야.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곱씹지 않으니까 복습 안 하니까 얘들아 깊이가 없는 거야. 복습 안 하는데도 여러분들 다 똑똑해서 그런가? 자,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하면 자, 대비하고 있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 앞에 이런 사람과 뒤에 황상 같은 사람. 대비하고 있지? 근데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서리법이야. 대단하다라는 강조예요.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으면은 웬만해서는 안 막혀져. 이거는 대단한 구멍이야. 그리고 뻥 뚫리면 거칠 것이 없어. 이렇게 미혹한 것은 우리가 흐리멍텅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이것을 닦으면 눈부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란 얘기겠지? 첫째도 부지런, 둘째도 부지런,
셋째도 부지런히야. 너는 부지런이라는 거 가슴속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을 한자로 삼근계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의 근면함을 훈계로 준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근면해라. 그것을 훈계로 교훈으로 준 거예요. 여기를 삼근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내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다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항상은 이 가르침 어떤 가르침? 삼근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지런히 공부할 것. 이것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셨습니다. 누가? 황상이 어버이를 모시는 마음으로 정약용한테 아주 극진한 예를 다 다했나 봐요. 자, 강진에서 19내에 걸친 귀향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금운달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너무 아쉬워서 다산계를 결성했습니다. 자, 우리 요 글에서 계 두 가지 나오지? 정황계와 다산계. 근데 이 둘의 내용은 달라요. 다산계는 정약용과 제자예요. 알겠죠? 정황계는 정씨가문과 황상의 가문이 맺은 거예요. 그 후로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우리 보성 녹차 저기 녹차밭 되게 남해안에 유명하잖아. 그 녹차밭을 거기서 차를 따는 거예요. 왜? 강진이 그 근처니까. 그렇게 붙여드리고요.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초당도 우리 지도에서 저번에 찾아봤었지? 거기는 황폐해 갔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면 집이 금방 막 거미줄도 치고 그래. 그래서 스승의 채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여길 찾아가서 머물곤 했습니다. 아우, 스승님이 너무 그리워라는 이런 황상의 태도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옛터를 서성이면서 스승이 손수 파서 새긴 정석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약용의 돌이라는 의미겠지.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숲, 대나무숲과 연못을 보면서 맑은 풍경과 정취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습니다. 라면서 이곳을 어떤 뭐 그리움, 황상이 그리워하는 거, 혹은 또 이런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나 봐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나 봐요. 자, 그가 그리던 다산이 그러니까 이게 왜 괴로워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이게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봤지? 얘들아,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 거야. 그런 아주 선생님들을 되게 높게 평가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었지. 그러니까 하물며 그림자도 안 밟는데 선생님이 살았던 곳이야. 여기서 같이 공부를 했던 곳이야. 그럼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있겠어. 근데 그곳을 이렇게 황폐해 가면서 지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괴로움인 거예요. 알겠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데 스승과 같이 공부가 했던 그 추억이 서려있던 곳이 황폐해져 간대.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어버이를 모시는 아주 지극정성의 그런 황상의 모습이겠지. 이거는 그냥 괴로움이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지극정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극한 정성 때문에. 자, 그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후 18년 후 무슨 느낌이 있었는지 두릉 땅입니다. 두릉은 남양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산을 찾아뵙고요. 스승 내외 회홀내 60년 결혼한 지 60번째 결혼기념일 그리고 한 번만 더 볼게요. 근데 이때 다산은 너무 아팠나 봐요. 너무 연로하셨죠. 그리고 15 소절이 이제 쉰을 앞둔 중늙기가 되어 스승께 절을 아유 이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너무 오랜만에 본 거잖아. 선생님 잘 계셨어요? 라고 음, 곁에서 며칠 머물려 옛날 얘기도 나눴고 다사는 그나마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너무 아쉽다고 젖부채라는 건 이렇게 접었다 피는 부채 있지 얘들아? 착착착착 이렇게 뿌는 거 부채표 가스알명서 할 때 그 부채 모습 그리고 운서 책이에요. 그리고 기류야 뭐줄 수 있는 거 이 당시에 줄 수 있는 거 다 준 거야. 지금 보면은 뭐 에어컨 준 거고 뭐 태블릿 준 거고 혹은 아이패드 준 거고 뭐 PC 준 거 이 정도야. 줄 수 있는 거 다 준 거야. 아이템 다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서로 연분이 깊었으면 이렇게 멀리도 찾아갔고 또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줬을까. 자, 그런데 다사는 세상을 떴고요. 도중에 스승의 부고를 듣고 다시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장례 치르고 왔다라는 얘기겠죠? 넘어갑시다. 뒤에 있는 내용.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 읽기 중 활동을 잠깐만 볼게. 그럼 읽기 중에서는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지.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어. 우리 오히려 앞에서는 정약용은 황상이 본인이 저 공부 잘 못해요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는 정약용의 말을 통해서 알았지. 오히려 그런 애일수록 부지런하면 더 공부의 깊이가 깊어져 라고 하는 것들. 꾸준히 노력하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부분도 우리는 새롭게 알 수 있었고요. 여전히 자기 언어화 했어야 되고, 그리고 숨겨진 의미도 추론을 해야 돼요. 숨겨진 의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만남이 황상과 정약용의 만남이 만난 만남이었구나 라는 의미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읽기 중 활동에서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공감하며 읽기도 있어요. 공감하며 읽는 거는 얼마나 슬펐을까 또는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 마음을 공감하며 읽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기 중 활동에 넣어줘야 돼요. 이런 거 헷갈리게끔 막 섞어 놓겠지? 그러면서 또 질문 만들어도 괜찮아. 읽기 중 활동에서 할 게 너무 많지? 질문 만들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한눈만 패. 읽기 전중을 다 찾기 힘들면 읽기 중만 새롭게 알게 된 사건, 자기 언어와 자기의 말로 이해하기, 숨겨진 의미 추론, 공감을 읽기, 질문 만들기 한 5개 정도만 읽기 중 활동을 쫙 넣어서 정리해줘. 근데 이 질문하며 만들기는 읽기 전 활동에도 읽다. 요것만 체크해주면서.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읽기 후 활동에서 읽기 후 활동에서 그게 나오지. 중심 내용, 요약하기. 이거는 읽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정관계를 맺은 뜻 봅시다. 정관계,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이했으며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서 다시 남양주를 왔대요. 다산의 아들 정약용은 황상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예요.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기별이란 건 어떤 인기척 혹은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났는데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 반가움이겠지? 어머, 너무나 반가워. 그치? 이거는 그러면 누구의 모습이랑 비슷해? 달밤에서 우리가 어디 보자! 라고 이렇게 기다렸던, 나의 태도랑 비슷하죠? 반가움이야. 내가 기다려. 너무나 반가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간접 제시예요. 행동을 통해서. 혹은 뭐 기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 황상은 예순을 눈앞에 둔 늙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음, 꼬박 18일을 걸어와 스승의 묘 앞에 섰고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부으튼 말을 보면서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 앞에서 나왔던 그 부채. 그럼 이 부채가 갖는 의미, 무슨 의미가 있니? 이거 이제 소재의 의미인데 이 소재의 의미 파악 한번 해볼까? 황상 입장에서는 스승을 기리는 소재로서 또 정약용이 황상한테 줄 때는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소재였겠죠. 소재의 의미 파악도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서 부채를 들었습니다. 다산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지. 다산을 잊지 않았습니다.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고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서 늙은 이런 식으로 부채 위에 시를 써줬네요. 뭐 엎드러진 시를 한 편 써줬나 봐요. 그리고 두 집 간에 계를 맺었습니다. 무슨 계? 정황계. 정황계는 정씨와 황씨 두 집안이 맺은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황상과 정학연이에요. 알겠지? 근데
자, 정약용내 가문이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정약용과 했으면은 이거는 조금 다른 선택지랑 좀 비교해 볼 법도 해. 알겠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썼고, 자, 요 내용을 그럼 한번 보자. 요 내용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써서 보낼게요. 두 집안은 신의를 맺고 우의를 다지세요. 라고 하면서 제대로 그 만남의 가치를 이어나가자, 기리자, 라는 의미겠죠. 만남의 그 가치, 누구의 만남? 황산과 다산의 인연. 황산과 다산의 인연. 이럴 때는 다산의 인연이라고 해도 이거는 허용이 되지. 왜? 다산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관계가 맺어진 거니까.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황산과 정약용은 정관계를 맺었다 라고 하면 좀 헷갈려. 그때는 안 돼. 누가 맺은 거니까? 정학연이랑 맺은 거니까. 그러니까 말장난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는. 말장난 조심. 알겠지? 황산과 다산과의 인연을 기린다. 이런 만남의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의미는 맞아요. 근데 황산과 다산이 맺었다. 라고 하면 좀 다른 선택 좀 판별을 해줘야 돼. 일단 세모 치고 물음표 치고. 알겠지? 자, 이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됐습니다. 만남,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만나는 뒤바뀌어 놓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 뒤로 가서 여기 학교에서 요 독도 내용 안 했죠? 안 네. 했지? 네, 안 어, 했어요. 안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음,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만 읽어. 얘들아, 독도 부분은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이 부분만 좀 읽어. 읽기 전에는 뭐 해야 돼? 읽기 목적 확인하는 거야. 읽기 전에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배경 지식 활성화해 보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혹은 주제 소재만 보면서 배경 지식 막 동원을 해보는 거야. 아, 이거 나 알고 있어. 정약용 나 아는 사람이야. 또 훑어보는 거예요. 예측하는 질문 만드는 거예요. 4가지 정리해 주세요. 알겠지? 자, 일기 중활동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혹은 머릿속에 그리면서 정확하게 읽으란 얘기야. 이거 정확하게 읽으란 얘기예요. 혹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의 언어로 바꿔가면서 예측하나 이런 것들 답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공감하면서 비판하면서 읽어주세요. 라는 거 정리해 주세요. 읽는 중활동. 그리고 읽기 후 활동만 또 봅시다. 요약하세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약은 중심 내용 파악도 여기서 하는 거고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어떻게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읽기 중에도 나와. 근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는 달라요. 활용은 읽은 후 활동이에요. 연결시켜 주시고요. 알겠지? 여기 부분은 꼭 정리해야 돼. 요 액션 플랜들은. 자, 요거는 한번 해보자. 우리. 응. 자, 가와 나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자, 나는 보고서 쓰고 싶어. 근데 어떻게 책을 효율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게 목적이네. 목적. 그치? 자, 요 목적에 맞춰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췌 읽기 하면 되겠지? 발췌라는 거는 뽑아서 읽는다라는 얘기예요. 속도는 빠르게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독은 그냥 통째로 훑어보기라고 생각해요. 훑어보기. 정독은 아주 제대로 읽는 거야. 제대로 아직 안 읽어도 돼. 왜? 이 목적에 맞춰서니까. 미독은 음미하면서 읽는 거예요. 감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안 읽어도 돼요. 자, 나를 한번 더 봅시다. 나는 읽기 상황이 달라지죠? 자, 소설책 한 권을 읽는데 시간이 1시간이 걸리지 않아. 야, 너무 빨리 읽나 봐. 근데 이런 거 물어보면 나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읽어야 돼? 나 책 제대로 안 읽었어? 라는 말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얘기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했네. 제대로 안 읽은 거지? 그럼 어떻게 읽으라고 할 거야? 발췌 읽으라고 할 거야? 아니야, 전부 제대로 읽어봐. 그리고 지독 천천히 읽어봐. 너 너무 빨리 읽어. 그리고 너는 정독해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읽기 방법 정리할게요. 전부 읽으세요. 발췌 읽으세요. 속독,
지독, 통독, 정독, 미독. 여러분들 의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읽는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발췌는 내가 찾아보면서 읽는 거예요. 속독은 빨리 핵심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지독은 천천히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통독은 대강 살펴보는 거예요. 훑어보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독은 세부 내용까지 파악하는 거예요. 미독은 음미하면서 읽는 거예요. 정리되죠?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도 읽기 방법에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또 여기를 점검 조정하는 것이다. 뭐 4번 선택지, 5번 선택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읽는 가운데 옳지 않은 내용 고르세요. 이런 내용으로 나올 수 있겠지? 갑자기 여기서 뭐 서술자를 찾아가면서 읽는다? 아까 우리 황상과 정약용의 이야기를 주면서 뭐 서술자를 우리가 등장인물, 허구적 인물을 감상하면서 혹은 인물의 갈등을 살펴가면서 읽는다. 오답이에요. 그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계속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도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 독도 파트를 가지고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혹시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 뒤에 앞뒤의 부분 우리 안 한 부분들 있잖아. 앞뒤의 부분들도 여러분들 쓰면서 체크해보면서 끄적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 꺼내오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어디 부분 펴놓고 60페이지 펴놓고 여기 펴놓고 자,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아, 슬픔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쓰면서 알겠지?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아, 역설법이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막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지? 할머니는 네. 어떤 사람이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귤가루를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는 이기적인 너. 옆에다 다 써놔야 돼. 쓰면서 내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거는 앞쪽에 해설지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달밤은 크게 해도 돼. 뭐 한 줄 한 줄 이제 뒤에 가서 달밤 같은 경우는 한 줄 한 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크게. 그리고 이런 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네. 잠깐만, 정독이랑 미동, 나 이거 못 봤다. 미안해. 주영이가, 정독이랑 미동.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것만 해결하고. 음, 107쪽. 자, 요거 정독과 미독을 좀 구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때의 정자는 아주 정밀하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정독은 정밀하다예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주제도 찾고, 막 의미도 찾고, 어떤 단어의 의미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도 찾고, 또 숨은 의미까지도. 근데 미독은 이거는 음미하는 거예요. 음미라는 거는 좋아. 그래, 내용, 형식, 표현 등을 통해서 음미한다는 거는 내가 즐기면서 읽는 거예요. 자, 즐기면서 읽는 거는 선생님 훑어보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세밀하게 읽는 건가요? 아니에요. 즐기면서 읽는 게 음미예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에게 달밤이 내용이 황수관 아저씨가 너무 웃겼어. 아유, 와, 되게 어리숙한 게 나는 되게 불쌍해 보였어. 또는 소설의 형식 서술자를 나는 나라고 하는 서술자를 찾으면서 그 서술자가 가졌던 어떤 심적인 어떤 연민의 감정을 난 느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정독은 단어의 의미 파악 하나하나 하는 거고요. 주제, 구성, 문체 이런 거 다 찾아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읽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미독을 하면 될까? 아니야. 이거는 미독하면 안 돼. 왜? 즐기면서 읽으면 안 되잖아. 얘 제대로 안 읽는다니까. 그럼 여기서는 미독하면 되나? 아니야. 보고서 쓸 거잖아. 목적에 맞게. 음미하면서 읽는 거는 감상문 쓸 때나 돼. 감상문. 알겠지? 미독은 감상문 쓸 때 읽는 거예요. 자, 네. 혹시 또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내일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죠? 끄적이면서 내용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냥 문제만 막 계속 많이 풀 필요는 없어. 문제 지금까지 많이 풀었거든. 많이 푼 걸 여러분들이 정교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